필수 예제 문제들을 같이 풀어봅시다. 1번. 학생 수가 30명이나 급이 있다. 그런데 남학생, 여학생 몇 배, 뭐가 더 크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학생,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수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를 세운 다음에 수식으로 표현하고 계산을 해주면 끝나는 과정이지. 그러면 남학생을 우리 A라고 하고 여학생을 B라고 둡시다. 그러면 학생 수가 30명이란 얘기는 남자와 여자를 다 더해주면 30명이란 얘기지, 그치? 이 중간에 뭔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왔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식 두 개만 얻으면 됩니다, 그치? 자, 두 번째 조건 봅시다. 남학생 수의 2분의 1과 남학생 수의 2분의 1은 2분의 1A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학생 수의 합. 그럼 여학생 수 B니까 얘네들을 더해주면 그러면 합이 22명이다.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네, 그치? 그러면 자, 식 두 개 문자 대기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1번, 2번 식을 연립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지금 A, B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먼저 2번 식에 곱하기 2를 합시다.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면 A 더하기 2B는 44가 될 것이고, 그대로 갖고자 A 더하기 B는 30. 그러면 자,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2B, A는 사라지고 2B 빼기 B가 되지, 그치? 그래서 B는 14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A는 위 아래보다는 누가 더 편합니까? 아래가 더 편하지, 계산하기가. B가 14니까 A는 1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는 남학생이었고 B는 여학생이었으니까 남학생 16명 나오는 게 지금 보기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어떤 시험을 보는데 전체 응시생이 168명이고 남학생, 여학생 응시생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응시생 중에 남학생을 우리 X, 여학생을 Y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잡으면 전체 응시생이 168이라고 그랬으니까 X 더하기 Y는 168 이렇게 식 하나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학생의 5분의 1과 그러면 5분의 1 X가 될 것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학생의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 Y, 이만큼이 입상을 했는데 이 인원이 전체 응시생의 7분의 1에 이게 상을 받았는데 전체 응시생 168명의 7분의 2에 해당되는 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x, y 값을 각각 구해야 됩니다. 계산이 이것도 상당히 좀 지저분하죠? 한번 봅시다.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하면 7, 24, 7, 4, 28 그러면 얘는 48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수를 분명히 없애야 되기 때문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2번식에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2번식에 15를 먼저 곱해줍시다. 먼저 3x 그 다음에 5y는 24 곱하기 2 곱하기 15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그냥 냅둡시다.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x 더하기 y 168이니까 자 1번식에다가 몇을 곱해야 되나? 먼저 x를 소구하려면 곱하기 3을 해주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러면 자 3을 곱합시다. 3x 더하기 3y는요, 이 녀석은 168 곱하기 3인데 여기 있는 비슷한 걸로 쪼개줘야 되네. 혹시 24로 이게 나눠질까? 168을 24로 나누어주면 7번. 그러면 7, 4, 28, 7, 24. 24라는 거를 24 곱하기 7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24 곱하기 7. 이게 168이고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맞나?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다시 씁시다. 24 곱하기 7, 3, 21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제 드디어 x가 없어지네. x 사라지고 이 y는요 24 곱하기 24 곱하기니까 24로 분배 법칙을 쓰면 2 곱하기 15니까 30. 그러면 24 곱하기 요거 곱해진 위의 식이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빼기 24 곱하기 21이니까 2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계산을 해보면 y는 얼마가 나옵니까?
2로 나눠주면은 1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은 9가 되니까 12 곱하기 9 하면은 몇 명인가? 108명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y가 168이라고 그랬으니까 y가 108이니까 x는 몇이 돼야 되나? 6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나?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합격품은 이익을 얻고 100원. 합격품이라고 하면 자 100원의 이익이니까 100원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합격, 불량품은 150원의 손해를 보니까 자 마이너스 15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제품을 300개 생산했는데 몇 개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지금 몰라. 그럴 때 합격과 불합격의 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역시나 미지수를 둬야 되겠네. 합격을 예를 들면 A, 불합격을 B라고 둔다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품을 300개 생산한대. 그러면 합격품 더하기 불합격품은 전체가 300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격품으로부터 얻는 이익이나 손해는 어떻게 되나? A개 만들어서 100원씩 이익이 있으면 100A가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B개 만들어서 150원 손해면 마이너스 150의 B. 이게 지금 이익과 손해를 다 합친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300개 만들어서 결국은 22,500원의 이익을 받나? 이익을 봤을 때. 그러면 자 A, B라는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둘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1번식은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고요. 개수가 1, 1이니까. 여기는 지금 뭐로 나눌 수 있냐면 먼저 0으로 다 나눠주자. 0으로. 0 없어지고 0 없어지고 0 없어지고, 그 다음에 5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2번식을 변형을 합니다. 2A 5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3B는요 5로 나누면 5, 4, 20, 그 다음에 5, 5, 25,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2번식을 간단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합격 불량품, 합격 불합격을 다 구해야 돼. A, B를 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먼저 1번식에 2를 곱해 줍시다. 그러면은 2A 더하기 2B 2를 곱해주면 600 이렇게 되고, 자 A를 소거할 거면 2를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아래에서 위. 왜냐면은 선생님은 개수 마이너스인 게 별로 안 좋아. 여기가 양수값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2B 빼기, 얘가 위에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B 빼기 빼기 3B니까 5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00 빼기 450이니까 15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은 B는 3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300이니까 A는 27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 B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270, 30 나오는 거는 보기 3번이 답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필수 예제 7번. 원가의 합이 3,000원인 두 상품 A, B를 구입했대. 원가가 각각 얼마인지 모르는데 원가의 합이 3,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면 결국은 원가를 구하라고 그러거든. 두 상품의 원가를 각각 구하시오. 그러면 결국은 A 상품의 원가를 우리 원가 결국은 뭐 X, 그 다음에 B 상품의 원가를 우리 Y라고 둡시다. 이렇게. 그러면 원가의 합은 뭐라고 그랬냐면 3,000원이라고 이렇게 벌써 식을 하나 구했어. 그치? 1번식 구했고, 그 다음에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그러면 이익은 얼마를 정했냐면, 자 문제에서 20% 이익을 붙였다고 그랬지? 그러면 자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원가 20%니까 x 곱하기 100분의 20이 될 것이고, 자 여기도 y 곱하기 100분의 20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A 상품의 정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가에다 이익을 더하는 값이잖아. 이렇게 세로로. 그러면 여기 보면은 또 뭘 써야 되나? 무슨 법칙을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나? 연산을 할 때 곱하기 1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분배 법칙을 떠올려야 되지, 그치? 그러면 정가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요 1 더하기 100분의 20이 돼야 분배 법칙을 써서 x 위에 더하기, 얘네 둘이 더하고 x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될 것이고, b도 마찬가지.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주는 건데 여기도 역시나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여기도 곱하기 1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y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해주면 y 분배법칙 y 곱하기 100분의 20 다 나오죠. 그쵸? 그래서 지금 정가, 이익, 원가를 관계식으로 만들어서 공식 지금 적용한 거 아니야? 외우지 않았어 우리? 그랬더니 팔리지 않았대. 와, 이것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 팔리지 않아서 자 여기서 지금 10%를 또 할인을 했대. 할인을 했대. 원래는 자 정가 A의 정가, B의 정가가 나와서 여기서 끝나면은 바로 이대로 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야. 자 뭐라고 그랬냐면 A 상품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할인을 했어. B도 할인을 하고 얼마를 할인을 했냐면 20%의 할인을 했대. 그치? 자 그러면 어디에 20% 할인을 한 거냐면 이 녀석에 지금 20%를 할인한 건데 얘가 지금 X가 아니야. 이미 계산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전체 계산을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까? 1 더하기 100분의 20은 100분의 20은 0.2잖아. 그치? 그러면 소수로 표현해 주면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쪽 줄로 가져올까? 정가를 우리 다시 써봅시다. A 제품의 정가는 A, B가 있다라고 치면 A 제품의 정가는 자 1.2x였고요. B 제품의 정가는 1.2의 y라고 써도 되겠지. 이게 뭐 분수로 고치나 소수로 고치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할인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할인을 얼만큼 하냐면 A는 지금 문제에서 20%를 할인했대. 그러면 얘 곱하기 1.2x 정가 곱하기 20%또 100분의 20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근데 할인을 해주니까 이제 빼는 개념이 되겠지. 그 다음에 B 제품은 자 어떻게 할인을 했냐면 10%를 할인했대. 그러면 1.2y 정가에다가 10%를 얘도 빼줘야 되는 거야. 그치? 이 둘은 서로 연관성이 없고 A 가격과 B 가격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팔았더니 그러면은 자 판매 가격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정했던 정가에서 할인을 한 금액을 빼줘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 이제 공통인수가 보이죠? 여기 곱하기 1 있고 여기도 곱하기 1 있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공통인수로 묶읍시다. 어떻게 되냐면 1.2x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100분의 20이 돼. 1 빼기 100분의 20 이렇게 그 다음에 B식도 마찬가지로 1.2y로 묶으면 1 빼기 100분의 10 이렇게 좀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이익의 합이 180원이 되었다. 그러면 자, 와 여기 이익도 구해야 되네. 엄청 계산이 복잡하죠. 자 봅시다.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되나? 우리가 게임을 했어. 지금 1,000원에 사다가 1,500원에 팔아. 1,000원에 샀어. 1,500원에 아이템을 팔아. 그럼 우리는 얼마를 벌었지? 500원을 벌었지. 그치? 어떻게 구했냐면 이익은 판 가격에서 결국은 원가를 빼야 돼. 우리가 사온 가격. 그러면 자, 이 녀석도 지금 분수 계산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얘도 소수로 고칩시다. 1 빼기 0.2는 얼마인가? 0.8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이 판매 가격이라는 건 1.2x 곱하기 0.8이 되기 때문에 소수점 계산을 하면 0.96의 x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지금 판매 가격부터 봤습니다. 계산이 워낙 복잡해서. 그 다음에 자, B의 판매 가격은 또 어떻게 되나? 얘는 0.9가 되잖아? 1 빼기 0.1이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0.9는 1.08의 y 이렇게 되겠네, 그치? 판매 가격은. 그러면 자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A 제품의 이익은 판매 가격 0.96x에서 원가를 빼야 돼. 원가는 x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의 0.04의 x가 되고 손해를 본 거야, 그치? 이 제품은. 근데 A는 어떻게 되냐면 1.08y에 팔았고 우리가 산 가격은 y에 샀어, 그치? y. 그러면
소수점 계산을 하면 0.08의 y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면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익의 합이 180원. 그러면 얘네 둘이 이익이잖아. 0.04x 그다음에 0.08y 얘를 더하면 180원의 이익이 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을 계산해주면 먼저 100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4x 분수 소수를 없애줘야 되죠. 그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더하기 8y는 100을 곱했으니까 18,000 이렇게 되는데 4로 또 나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y 4로 나누면 4, 4, 16, 4, 5, 20, 4,50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자, 이제 처음에 주어졌던 식 x 더하기 y는 3,00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두 식을 더해주면 3y는 7,5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y는 2,500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y가 2,500원이니까 x 더하기 y는 3,000식에 대입해주면 x는 뭐가 나오나? 500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7번은 문제 뭐라고 풀었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가를 구하래. x, y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x는 500, y는 2,500.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8번. 원가가 1,500원인 상품 A를 팔면 이익이 생기고, 자, 지금 A라는 상품은 자, 쭉 마킹을 해봅시다. 원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가라는 게 1,500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은 3%가 생기는데 3%라는 거는 원가의 3%라고 그랬으니까 1,500원 곱하기 100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원가가 2,000원인 상품, 자, B라는 상품은 원가가 2,000원인데요. 문제는 5% 이익이 생긴대. 그러면 2,000원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익 금액을. 그러면 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0000 씌워지면 얘는 이익이 45원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0000 씌워지면 하나 팔 때 100원이란 얘기지, 그치? 이익이. 그때 두 상품을 합하여 100개를 팔았대. 그러면 지금 A 몇 개, B 몇 개를 현재 모르는 거야. 이거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A 개수를 우리 스몰 a라고 하고 판매 개수, 그 다음에 B 판매 개수를 스몰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 B 두 개 몇 개를 팔았냐고 했냐면 100개를 팔았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100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익은 6,700원이다. 그러면 자, 하나 팔 때 이익이 45원인데 A를 팔았기 때문에 A 상품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어떻게 되지? 총 이익 금액은 45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그치? 얘는 하나당 100원 남는데 B개를 팔았으면 100B가 될 거고, 그러면 두 상품을 팔아서 얻는 총 이익은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6,700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결국은 A, B 값을 여러분들은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 그치? 근데 얘도 지금 계산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먼저 5로 약분을 하면 5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9A 더하기 5로 약분하면 20B, 그 다음에 5일은 5, 5, 3, 15, 5, 4, 20 이렇게 나오네, 그치? 자, 문제에서는 A, B를 또 다 구하라는 건가? A를 몇 개 팔았는가? 그러면 스몰 a를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와, 무슨 문자를 없애줘야 되냐면 B를 없애줘야 돼, 그치? A를 구하려면. 그러면 1번식에 뭘 곱해야 되냐면 B를 소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20을 해줘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20A 더하기 20B는 20 곱하기 100이니까 2000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자,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인 거는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그러면 20B 날라가고 20A 빼기 9A니까 자, 11의 A는요 2000 빼기 1340이니까 자, 660 이렇게 나오나? 그치? 2000에서 아래에서 위를 빼니까 그러면 11, 66 이게 나눠지지, 그치? 따라서 A는 6으로 나누고 6,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A는 60. 그래서 자, 문제는 지금 8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A 상품 몇 개인가? 그러면은 60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원래 B도 구하고 원래는 검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계산을 했다 치고 뒤에 거 이제 검산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0번. 지금 직사각형이 있는데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6이 더 길대. 그러면 세로가 더 긴 뭐 직사각형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나? 그러면 자, A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렇게 둬도 돼. 연립방정식으로 풀 거면 얘를 원래는 B로 두면은 자, B라는 것은 A 더하기 6입니다.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문제는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48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는 48입니다. 이렇게 식을 두 개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우리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연립방정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연립방정식으로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특히. 먼저 세로가 6만큼 길다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우리 문자 하나 써. 뭐하러 두 개 써? 이렇게 하나로 쓸 수가 있지. 그러면 자, 미지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식을 우리 하나만 구하면 되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48이다. 그러면 둘레는 어떻게 구하나? 가로, 세로 다 더하면 각각 두 개씩이지, 그치? 그러면 자, A 더하기 6을 두 배를 해주면 이게 둘레의 길이인데 둘레의 길이가 얼마 지금? 48? 이렇게. 그러면 자, 양변 2로 나눠주면 24가 되고 2A 더하기 6은 24니까 2A는 6 넘어가면 18 이렇게 될 것이고 A는 결국은 9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자, 가로의 길이는 A가 9, 가로가 9고 세로는 15 이렇게 되겠네.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나?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요 15 곱하기 9 그러면 9, 5, 45, 9, 1, 5, 135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10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굳이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돼. 문자를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하나로 잡을 수 있으면 그게 더 계산이 간편합니다. 왜냐면 연립하려면 여기 본 것처럼 막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되게 복잡한 계산들이 문제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11번 문제. 둘레의 길이가 40인 직사각형이 있다. 어떤 모양인지 몰라. 뭐 가로가 긴지 세로가 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둘레 길이가 40이야. 그러면 가로, 자 여기 가로 길이 A라고 하고 세로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AB 다 더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B를 각각 두 배씩 해주면 이렇게 두 배를 해주면 이게 둘레고 둘레 길이가 40이다. 여기서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를 2분의 1배로 줄이고 그러면 가로 길이 2분의 1배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 2분의 1 A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4를 늘렸더니 세로를 늘리면 세로 길이는 B 더하기 4가 되겠지, 그치? B 더하기 4. 그러면 가로 세로가 변했는데 둘레의 길이는 또 이거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가 38이 되었다. 자, 지금 식이 여기도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또 나왔네. 그러면 자, 처음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 즉 B를 구하는 거야.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A 1번식을 2로 나눕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20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얘는 한 줄 더 써야 되겠다. 2분의 1A 더하기 B 더하기 4 양변 2로 나누면 얘는 19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4가 넘어가서 15가 되고 양변 또 2로 곱해줘야 되겠네, 그치? 분수 없애주려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A 더하기 B에다 2를 곱해주면 2B는 2가 15 됐고 4가 넘어가서 15가 됐고 여기다 2를 곱해주는 거니까 30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러면 이 녀석도 우리 지금 B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B는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1번은. 그 다음에 12번. 아랫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 자, 사다리꼴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대. 아랫변의 길이가 길다고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겠지. 자, 이 녀석도 우리 연립방정식으로 풀지 맙시다.
먼저 윗변을 우리 A라고 하면 아랫변이 2가 더 길다라고 했기 때문에 B라고 두지 말고 A 더하기 2로 두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아랫변 윗변을 뒀고 그 다음에 높이가 4다. 그러면 이렇게 내렸을 때 높이가 4.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넓이가 28일 때.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 아랫변 A, 윗변 A, 그 다음에 아랫변 A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다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 즉 2분의 1을 곱한 게 바로 넓이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넓이가 얼마? 28.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거 약분이 되네요. 요렇게 약분하면 2고요. 요렇게 약분하면 14고요. 그러면 2a는 12 되겠지. 2 넘어가면 2a는 12니까 따라서 우리 a는 6이라고 구할 수가 있네.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나?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래. 아랫변은 a가 아니라 a 더하기 2니까 따라서 아랫변 길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8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8c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길이가 250인 끈을 두 개로 나누었더니, 자, 이렇게 길이가 250인 끈을 뭐 길게 짧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 그랬더니 긴 끈의 길이가 자, 긴 끈의 길이를 우리 뭐라고 두냐면 얘를 x라고 둡시다. 그런데 짧은 끈도 y라고 두지 말고 여기 전체 길이가 우리 얼마였지? 250이었잖아. 그럼 250 빼기 x로 두면은 이것도 미지수 하나만 쓰면 되겠네. 그치? 굳이 연립방정식을 복잡하게 안 푸셔도 됩니다. 계산을. 긴 끈의 길이는 우리 x가 얘 x가 긴 끈이라고 치면 긴 끈의 길이가 그러면 x가 짧은 끈 길이의 250 빼기 x의 3배보다 그러면 곱하기 3 3배보다 10이 더 길었다. 3배보다 10이 더 길었다. 그러면 얘보다 10이 더 길어야 되니까 더하기 10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 하나, 식 하나 구했기 때문에 얘를 또 연립방정식 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류한 계산을 해봅시다. x 문자 있고요. 분배 법칙 쓰면 마이너스 3x인데 넘어가면 4x로 통합이 되겠지, 그치? 는 문자 다 썼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숫자는 자 250 곱하기 3이니까 750, 그치? 더하기 10이니까 76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값은 4로 나누면 4, 1은 4, 4, 9, 36, 190 이렇게 나오겠지. 13번. 그러면은 문제는 뭐야? 긴 끈의 길이. x가 긴 끈이었으니까 19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길이가 65cm인 끈을 두 개로 나눈 다음 또 두 개로 이렇게 자른데 뭐 누가 길고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길이가 65. 그러면 뭐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나눴다고 볼까? 한 끈으로 정삼각형을 다른 한 끈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 왼쪽 걸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볼까요? 그냥 가정을 합시다. 오른쪽 걸로 만들어도 상관없어. 정사각형 만들면은 여기 변이 4개 같은 등분이 돼야 되겠지. 하나의 x짜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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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면은 자 얘를 우리 4x라고 둡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정삼각형으로 만들었으니까 3등분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y, y, y라고 둡시다. 전체 길이는 3y.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전체 길이 합은 65니까 4x 더하기 3y는 65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오른쪽에 우리 y라고 잡았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x, x의 2배보다 그럼 x 곱하기 2가 되겠고 5가 짧다. 그럼 여기서 5를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xy 관계식이 나왔고 그러면 1번식, 2번식이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정리하면은 얘가 이제 2x가 되는데요. 넘어가면은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x로 넘어갈 수 있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즉 x는 얼마인가요를 구해야 되네. x를 구하려면 y를 소거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대입을 합시다. 이 녀석을 2번식을 1번식의 대입법으로 풀자. 자, 계산을 해보자. 4x 더하기
3에 y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2x 빼기 5, 그 다음에 얘는 65 이렇게 되지. 그럼 문자 동류한 계산을 하면 4x 더하기 3, 2x니까 6x, 즉 10x 되고, 문자는 이제 다 끝났어. 쓴 거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5 넘어가면은 플러스 15로 65 더하기 15 하면 80 되겠지, 그치? 따라서 x는 8 이렇게 구했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구했냐면,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x인데 한 변의 길이가 8이야. 그러면은 이 녀석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 한 변의 길이 8 곱하기 8, 8의 제곱 되겠지, 그치? 그래서 64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립방 정식의 활용 문제 이제 쭉 풀어봤는데, 계산도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뭐 할인이나 이익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증감 문제가 생각보다 꽤 복잡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한 문제를 푸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접근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